반갑습니다. 서울 디지털 콘텐츠 고등학교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장 이호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저희 학교가 이제 새로 거듭게 난다는 거를 말씀을 앞서서 부장님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큰 변화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1차, 2차, 3차까지 참석하고 4차까지 참석한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까지 또 참석한 친구들 2번, 또 3번 한 친구들도 오늘 빠지고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오고 싶은데 학원 때문에 도저히 못 온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온 친구들도 있죠. 중요한 거는 앞서서 3차 때에 여러분들 교육과정 그리고 면접 준비 안내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고 오늘 이 안내도 유튜브로 올라갈 거니까요.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과정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끝나고 학과별 교육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서 이제 자격증 3년 동안에 자격증을 2개를 따면 얼마를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30만 원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들도 그걸 계속 지금 받고 있고요. 몇십 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당 장학금도 1,500만 원씩 여러분들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앞서서 잠깐 할 얘기가 대입전략 2를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3차 때 완을 했었어요. 그때 특징이 뭐였죠? 가장 핵심적인 거 대학교에 대한 전략을 입시 정보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주도성이었죠. 저번에 들었던 분들 기억하시죠? 자, 오늘 투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당장 이 학교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합격하고 나서 학부모 총회 때 별도로 교장 선생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문항 예시 들어갈 거고 오늘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진 찍어도 좋고요. 유튜브 영상 편집이 돼서 언제 올라갈까요, 부장님? 5일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 학교가 왜 면접을 강조를 하느냐? 앞서서 제가 대입전략 1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대입 정보를 못했다, 선행을 못했다,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부모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것 중에 제가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주도성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면접은 지금 여러분들 면접은 학원에서 물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중3 아이 친구들이 이 면접을 가지고 학원에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 그리고 저번에 알려줬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면접을 하는 이유가 스스로 내가 열흘 동안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원서 내고 그리고 면접 보는 날이 언제냐면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원서는 그 앞서서 월요일, 그 전주 금요일, 월요일 내고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여러분들 면접을 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15일. 딱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 2시간씩만으로도 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안 하면 과락된다. 나 무서워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교장선생님 누구를 원하냐면 도전하는 친구를 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도전해야만 우리 학교에 와서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차피 봤죠? 새로 오신 분들, 학생들
이거 보시면 되는데 필수문항 1번 그냥 요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요거는 뭐가 나온다? 갈등 상황이 무조건 나온다. 그래야만 소통하고 어떻게 협업하는지 갈등 상황일 때 어떻게 내가 갈등 상황을 해결할 건지 이거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시간인데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 두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필수인데 여기서 선택할 수는 있겠으나 오늘 학과별로 각 전공별로 문항을 예시를 알려주고 적당한 힌트를 줄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과학에서 디지털 계열의 건축, 바이오, 뭐 정보통신 이쪽으로 한 번밖에 못 들어요. 물론 양쪽 다 들을 수도 있겠죠.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근데 불가능합니다. 요거 듣든 어딘가에 과에 가서 설명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다? 결국 공통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필수의 영역에 속한다.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이 국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좀 친감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면접 구상입니다. 진행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면접실에서 20분 동안 구상하는데 그때 면접 문항지, 이게 구상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면접 문항지 구상지를 갖고 면접실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장을 쓰는 것보다는 뭘 쓰는 게 좋다? 내가 말할 키워드를 쓰는 게 좋다. 알겠죠? 총 내가 앞선 두 문항과 그 뒤에 두 문항, 네 문항을 선택하는 거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몇 분 동안 본다? 10분 동안 본다. 네 문항이니까 2분 30초다. 그리고 면접관은 몇 분이다?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3분이다. 그리고 한 명만 들어간다. 그리고 겁먹지 말아라. 면접관 중에는 3분 다 웃고 있지만 면접관 한 분이 여러분들 수험생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끄덕끄덕 이렇게 해줄 거다 라는 거 그분을 보고 하면 된다 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들은 10분 다 활용 못합니다. 여러분들 5분, 어떤 친구는 2분 내에 끝내는 친구도 있어요. 이미 열심히 했는데 못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접관이 추가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했죠. 면접관들 여러분들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 그런데 떨려 안 떨려?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래요,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교장선생님도 떨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까 부장님들 할 때 떨려요. 그런데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떨리더라도 목소리 떨려도 전혀 관계없어요. 원래 떨린 게 뭐다? 정상이다. 그 떨림을 여러분들 느끼고 저 앞에 서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교장 선생님의 그 목적이에요. 면접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면접은 늘 있다. 오늘 해주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의 이 면접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게 기준점이 되고 훈련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들었던 친구 4번에 걸쳐서 오고 이건 이제 두 번째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스며드는 거야. 이미 4번 온 친구는 이미 우리 학교다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잠깐 새로운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거울 보고 무조건 연습해라. 내 얼굴을 봐라. 웃고 있는지 화내고 있는지 우울한지 두려운지 이런 것들을 거울을 보면서 하다 보면 거울을 하면서 답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얼굴이 들어와요. 그럼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답변하다 보면 이 거울을 치웠을 때 내 얼굴 표정이 어떤지 상상이 되면서 머리는 이제 열심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밖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답변을 잘해야지 저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지인데 나는 떨려. 내 목소리가 어떻지? 나 잘할 수 있을까? 이 내면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밖에를 보면서 나는 설명을 누구한테 잘 할 거야 라는 밖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떨림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거울을 봐라. 그리고 그 하나의 또 방법이 뭐냐면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녹음해라. 저는요, 뭐 이런 것들, 똑같은 패턴의 것들을 녹음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그거를 못 듣다가 녹음을 하다가 보면 이게 되게 거슬려, 뭐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데 목소리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말할 때 어떻게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할 때 빼내게 됩니다. 내가 그 하는 중복되는 것들을 다 빼낼 수 있다. 이런 훈련이 엄청나게 나 스스로를 보는 거다. 거울도 나를 보는 거다. 근데 그 나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뱉어진다 이 얘기고요. 2분 30초 스톱워치를 통해서 생체 시간을 가져라. 이거 훈련하면 다 됩니다.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선 처리. 면접관에 눈을 본다. 어디를 본다? 인중을 본다. 알겠습니까? 인중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웃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은 기본적으로 2가지씩 나간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도 한 가지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답변을 깜빡 잊고 놓쳐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꼭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 회사에서도 꼭 몇 개씩 2가지 이상 나간다. 놓치지 마라. 부상지에 나와 있으니 꼭 체크를 해서 답변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또는 뭐 산책할 때든 어디서든 길가에 갈 때 중얼대라. 입 밖으로 내뱉어라.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면접문항 첫 번째 뭐 낸다고 그랬죠? 지원 동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한다? 내 입으로 뱉는다. 그 얘기는 뭐다? 내 스스로 약속을 어떻게 한다? 지키게 끌고 갈 거다.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겁니다. 면접의 의도가. 2번째, 뭐라 했어요? 발전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친구들끼리 요즘에는 고등학교도 프로젝트하고 대학교도 프로젝트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발표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대학교에서도 발표를 많이 합니다. 팀으로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죠. 늘 이런 것들도 내 마음속에 연습을 해보고 말로 뱉어봄으로써 그 상황을 인지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업을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무조건 중얼대라. 중얼대면 잘 외워지고 나의 생각이 뱉어지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내가 만들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놓고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라고 교장 선생님이 했나요? 외운다가 아니라 일단 한 번 정도는 외운 데 의식은 하세요. 근데 그 외운다에만 몰입을 하면 얘기를 하면서 해야 그 사고의 확장이 안 돼요. 엉뚱한 게 또 떠올라요. 좋은 것들이. 그냥 그때 그냥 말을 뱉어. 말을 뱉고 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어떻게 사고의 융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뱉으라는 거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예시 답안은 같대. 그런 사고의 확장을 가져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 부모, 친구, 선생님.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거 할 때는 면접 문항 내보고 자기가 한번 부모님들 친구 앞에서 해봐라.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절대 훈수를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모님이 직접 하시면 더 못한다. 아시겠어요? 그냥 아무 표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 무표정에 그냥 반응 보이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몇 번 하라? 딱 2번 이상 해라. 왜 2번 하느냐? 한 번은 잘 본인도 안 돼. 그리고 한 면접 3, 4일 전이나 한 5일 전에 또 한 번 하게 되면 앞쪽에 3일, 뒤쪽에 한 3, 4일 지나 또 하게 되면 늘어난 게 티가 나요. 그럼 내가 나아졌구나. 노력했는데 나아졌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몇 번 한다? 2번 한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뭐 친구도 할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 학교에 오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한다. 근데 전에 과학으로 공통으로 내려고 했는데 과 선생님들이 왜 여기만 콘텐츠하고 이 콘텐츠 VR과 영상만 따로 내냐 해서 여기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켰어요. 건축, 그 다음에 바이오환경에너지과, 스마트 정보통신과로 각각 문제를 분리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바이오환경에너지과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그 다음에 이 5가지 문항이 나오는데 과를 써놓을 거예요, 문항에.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걸 선택을 해서 그 구상지에 작성을 하면서 키워드를 가지고 답변하면 된다. 이해가 됐나요? 뭐 이제 영상과 영상과 문제가 나갑니다. 뭐 정보통신관 따로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5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된다. 국어는 인문학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다? 필수다. 여러분들 힌트 문제. 자,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힌트를 줬어요. 지원 동기는 1, 2, 3 중에 2가지 문항이 나간다. 이거는 답을 알려준 거예요. 질문 문항을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1, 2, 3번 중에 2가지가 나올 거다. 구체적으로 분명히 그랬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답변하면 이야 쟤 똑똑하다. 그 면접관은 3명이서 10번 이상을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들어요. 나만의 특징적인 답변을 만들어라. 그래서 연습해라. 중얼거리다 보면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나 앞으로 이런 거 할 건데 라는 그런 것들의 어떤 사고를 더 덧대라 이 말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꼭 해라. 노력하는 자에게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째 필수문항 발전 가능성인데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또 힌트 나갑니다. 질문은 95% 싱크로율이다. 제시문만 틀리다. 친구들의 갈등 문제였죠. 처음 온 분은 유튜브 꼭 보세요. 3차 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95% 똑같다. 답변입니다. 이거 제시 안 했죠? 이건 그냥 참고로. 교장 선생님 뭐라고 했어? 늘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나눠서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유목화시켜라. 면접관도 듣는데 그게 좋다. 너네들도 그렇게 훈련해야만 이 3가지 다른 문항 할 때 여러가지 3가지씩 했는데 그 중에 꼭 끄집어내서 답변할 수 있는 유목화, 목록화, 카테고리 같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편하다. 이거는 아까 1번과 2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냥 예시 답변이에요. 저번에 했으니까 굳이 안 합니다. 자, 이제 국어, 인문학 넘어갑니다. 이거 예시 문항이에요. 자,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최근에 미래기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장점, 단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고민, 이런 건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AI 무인 계산대 들어봤어요? 우리 편의점 무인 계산대 있죠? 근데 뜬금없이 AI 무인 계산대는 뭘까? 이미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물건에는 바코드가 있어서 스캔해가지고 띡띡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농수산물 있죠? 농수산물은 사진만 찍어서 걔에 대한 가격을 인식합니다. 농수산물에 바코드 있어요, 없어요? 바코드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사람이 찍잖아요. 배추, 하나,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찍기 시작한다. 물론 사진을 인식해서 바로바로 뜬다, 가격이. 자, 이런 것들이고요. 쭉 나옵니다. 배차에 대한 거, 배달 서비스, 스마트 공장, 로봇, 이런 거 다 이런 거 알고 있지.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빠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앞서서 된 걸 줄인 거고요. 자, 이것도 95% 싱크로율로 질문이 똑같이 나갑니다. 이 제시문은 요거였죠? 그죠? 요거였죠? 근데 실제 면접 문항은 이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질문은 똑같이 거의 95% 싱크로율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봐서 이따가 잘 들으면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저 국어, 인문학 약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나누어 제시된 문장을 참고로 해서 그 얘기를 해도 돼요.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해도 돼. 일단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 자기 생각을 덧대서 얘기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되겠죠. 미래 기술에 대한 제시문이 나온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거냐,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 문제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나만 알려준 거 아니죠? 여기 전체를 알려줬죠? 그러면 이제 저 제시문에 뭐가 실린 힌트를 조금 더 또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시 답안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예시 답안입니다. 2가지 질문에 대한 2번째. 다음에 이제 전공은 과에 가시면
더 관련된 예시 문화 여러분들에 대한 또 연습도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졸업생 중에 아주 그런 얘기를 했어. 불안과 열정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참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학업의 양이 무시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이런 포트폴리오도 책자도 이런 것도 나눠줄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할 건데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불안이 쌓여요. 지금도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열정이 커지고요. 대학교 넘어가면서 뭐가 붙냐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나에 대한 자기 효능감. 그 첫 출발점이 면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과 놀이라는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일, 놀이. 여러분들은 이 공부가 나가서는 결국 뭐 할 거야? 공부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일과 놀이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놀이는 누구도 평가를 안 해요. 일은 뭐든지 평가를 해요. 교장선생님들 여러분들 앞에 여기 서 있으면서 늘 피드백을 받습니다. 누군가한테 교장선생님도 평가를 받아요. 부장님한테 저 평가를 받아요. 선생님들은 누구한테 평가를 받을까요? 보이지 않게 학생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얼굴을 보는 너희들의 표정에 어떤 애를 보고 선생님들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뭐 생산직에 있든 아니면 뭔가를 개발을 하고 또는 무슨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평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이에요. 근데 놀이는 평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자, 그럼 이걸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 면접부터가 어떤 평가받는 거에 대한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라는 건 평가받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일에 대해서 이 공부는 예비, 훈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